자, 그럼 기둥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둥도 먼저 탄성 단면을 먼저 만들고 피마 칼럼을 써야 되는데 엑셀 열어가지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되고요. 일단 크로스 섹션에서 빔 레인포스트 콘크리트는 보호 만들 때 했고 칼럼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요거 선택하시고 인엘레스틱 컴포넌트에서 피마 칼럼 타입 선택하시면은 그 관련 대화창이 나오고 자, 칼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나 기둥이나 전부 다 이 레인포스트 콘크리트 섹션 탄성 단면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단위 똑같이 단위 정의하고 섹션 쉐이프가 2번이 아마 렉탱귤러일 거예요. 그 다음에 폭, 높이, 그 TF, TW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플랜지 있는 타입일 때 입력하는 거니까 다 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6방향 단면 재상수 들어가 있고 탄성 계수 들어가 있고 포화성비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냥 손쉽게 작업이 가능하실 거고요. 우리는 이거 기둥을 제가 미리 붙여놨나 봅니다. 안 하신 분들은 기둥 붙여가지고 작업하시고요. 요거 붙여서 작업하신 다음에 피마 칼럼에서 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렉탱귤러 단면 만들었던 거에서 가져오게끔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가져오는데 얘는 보호보다 더 길어요. 기둥이 복잡하죠. 힘듭니다. 기둥을 입력하는 게 어쨌든. 자,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항목 역시 대화창 통해 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테이블 붙여서 작업 진행하시고요. 예.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형태는 보랑 똑같죠. 보랑 똑같은데 이제 의미만 좀 다른 건데. 자, 기둥도 ASC 41-13이나 뭐 17에 따라서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공동주택에 관한 지침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 ABC 값을 계산을 해서 백폰 커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둥이니까 강축과 약축 방향으로 두 가지가 이제 생길 겁니다. 강축 방향, 약축 방향. 그래서 강축 방향 따로 계산하고 약축 방향 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거기서 모멘트 로테이션에 관련된 항목들은 보호 계산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 방식들은. 마찬가지로 모멘트 강도 계산하고 대신 이 모멘트 강도 그러니까 모멘트 강도 계산하고 항복 회전각으로 유효 강소로 나눠가지고 항복 회전각 같은 값들을 찾고 뭐 이런 것들은 약축과 강축에 대해서 따로 하면 되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코드에 있는 표에서 찾을 때 보면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컨디션이 1, 2, 3, 4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힘 지배냐, 힘 전단 지배냐 또는 전단 지배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거예요. 아마 실무에서는 거의 2번 타입을 아마 갖다 쓰실 거예요. 대부분 기둥의 파괴, 지배 형상이 조건 2라고 보고 우리나라에서 시공되는 보통 건축 구조물이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갖다 쓸 텐데 그 보에서는 철근 비랑 작용 전단력 두 가지에 의한 팩터에 의해서 여기 있는 A, B, C 값을 찾는 부분이 달라졌는데 기둥은 축력을 받고 있으니까 이 축력에 대한 텀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찾아야 되고 요거는 PPT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M0 값을 찾아야 돼가지고 실제로 쉽지가 않은데 그냥 조건 2번으로 보통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축과 약축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자, 요 백폰 커브 4에서 보시는 거고, 밴딩 2축과 3축에 대한 밴딩에 관련된 항목들, 여기에 관련된 항목들이 여기 옆에 보면 FU, DU, DX가 있으니까 요거는 극한 모멘트 로테이션 중에서 요 로테이션에서 U랑 X에 대응되는 값을 찾는 거니까 결국은 이것도 A 값, B 값을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 피마 코드에 있는 AS41-13에 있는. 그러니까 단지 그런 모멘트를 어디서 갖다 쓸 거냐?
기둥이가 PM 상관도 찾아가지고 균형점에서의 강축과 약축 방향 모멘트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A 값과 B 값 찾은 걸 갖다 쓰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정확한 A 값이 아니라 A 값에다가 0.99나 뭐 0.98 그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 여기 부분은 액시얼 포스 관련된 거라서 인정과 압축 부분은 이 PM 상관도에서 값을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힘 지배 쪽으로 먼저 발생하고 충력으로 파괴가 일어난다고 보질 않기 때문에 TX 값은 굉장히 보통 큰 값으로 많이 입력을 해줍니다. 한 50이라든가 어쨌든 큰 값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먼저 문제가 생기게끔 지정을 하는데 이 디포메이션 충력에 대한 DU 값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어떻게 넣는지 아직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실무자들도 자기 컨셉으로 계산해서 넣는데 보고서나 어떻게 DU를 계산했다라고 산출 근거를 적어 놓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관계로 다만 렉탱귤러라든가 이런 퍼폼 DB에서 제공하는 섹션을 이용했을 때는 요 값을 갖다가 퍼폼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값들을. 그래서 CSI 기술팀에 문의해가지고 그 값이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서 일단 보수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요 값을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실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력과 모멘트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충력의 크기에 따라서 모멘트 강도가 계속 바뀌고 또 양방향 모멘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2축, 3축의 문제가 아니라 양각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PM 산도가 골조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사실 그걸 묘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입력을 갖다가 2축과 3축에 대해서 백폰 커버를 입력을 해주지만 실제로 해석을 할 때는 이 작용 모멘트가 바뀔 때마다 모멘트 각도가 바뀌니까 이 각이 바뀌는 걸 추정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추정하는 문제라서 쉬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차를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돌렸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모멘트 강도는 작고 초기에 충력이 큰 PM 상관도에서 제일 X 방향 시작점이 위치인 거죠. 보통 이런 상태로 백폰 커브가 만들어지는 구간에 되면은 모멘트 강도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수치해석 에러도 많이 납니다. 사실은. 만약에 정밀하게 진짜 각도별로 돌려가지고 백폰 커브를 다 만들어서 정밀하게 돌렸다. 그렇게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죠. 정밀한 방법이. 이 탭스에 보면 옵션이 3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옵션은 퍼폼과 유사한 거고 세 번째는 백본 커버를 입력을 해가지고 각도별로 직접 유저가 입력을 할 수도 있고 보관을 어떻게까지 하는데 그렇게 돌리면은 그런 충력 강도는 큰데 모멘트 강도가 굉장히 작은 백폰 커버가 형성되는 구간에서는 작은 하중에서 에러가 발생하면서 수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엄밀하게 한다고 다 답은 아닌 것 같고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무시하려고 그러면은 기둥도 파이브로 하면은 사실은 모든 게 해결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웃풋에 나오는 값이 소승 회전각이 아니라 토탈 로테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토탈 로테이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복 회전각 값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또 방법이 없어요. 간이적인 항복 회전각 값 찾아가지고 빼서 할 수밖에 없어요. 빼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편리하고 해석 시간 때문에 기둥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가정들이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실무적으로 의미가 이 정도 가정으로 돌려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용인을 하는 거지만 이제 뭐 실험이라든가 뭐 뭔가 이런 거에 연관될 때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퍼폼 매뉴얼이라든가 기술 자료 보다 보면은 기둥을 파이브로 썼을 때랑 뭐 예를 들어서 피마에 있는 피마 칼럼을 썼을 때 차이점에 대한 기술 자료가 기술 노트인가 이런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있을 거예요. 걔네들 논문 자료들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실무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어서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주의 깊게 꼭 기둥을 파이브로 쓰고 싶을 때는 그럴 때 우리가 건축 구조에서 기둥 축소량 검토하잖아요. 기둥 축소량. 기둥 축소량 검토해가지고 크립 슈링키지 다 고려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해서 엄밀하게 수직 변이가 중요한 구조물들 있잖아요. 내가 수직 변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파이브 모델을 쓰는 걸 권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검토를 할 때는 피마 칼럼을 써도 실무적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일단 답변인 것 같고요.
매번 설명드리지만 5로 썼을 때는 아웃풋에 나오는 게 토탈 로테이션입니다. 근데 벽체에서는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이유는 벽체는 항복 회전각 값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냥 아웃풋인 토탈 로테이션을 그냥 플라스틱 로테이션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허용 소성 회전각이랑 비교를 하는 거고요. 기둥은 압도적으로 항복 회전각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서 빼고 해야겠죠. 물론 빼지 않아도 그걸 소성 회전각이라고 보고 허용치와 비교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보수적인 거니까 문제 없는 거지만 어쨌든 개념상은 그렇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자주 안 보셔서 그렇지 예전 퍼폼 뭐 5, 7에서부터 제공하고 있던 그 매뉴얼 있잖아요. 거기 뒤져보시면은 벽체는 토탈 로테이션인데 왜 무시하고 그냥 플라스틱 로테이션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도. 예, 그림으로 항복 회전각 그림 그려가지고 뭐 미소하다 벽체일 때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입력 항목이 녹록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이제 헤더 보고 뭐 FU, DU, DX 보시고 이제 보는 좀 비교적 간단했으니까 보에 입력했던 걸 이해하시면은 이 값을 찾아서 어쨌든 입력하실 수는 있겠죠. 요런 항목들을.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PM 상관도도 묘사를 해줘야 되니까 지금 요 탭에 들어가면은 항복면을 정의할 때 요런 값들, 요 PM 상관도에서 이 그림을 갖다 간이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요런 값들을 갖다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값들은 그 곡선을 그릴 때 팩터 값들이니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요런 값들은 또 PM 상관도, 기둥에 대한 PM 상관도를 그려야지 나오는 값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항목도 많지만 여러분들이 그 값을 뽑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든가 뭔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힘든 작업인 거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막 찾기 귀찮아서 그냥 5로 쓰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기둥은 아마 단면 재상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알 수는 없네요. 뭐 전위 기둥 이런 거 빼고 나면 몇 개나 입력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무적으로는 예, 어쨌든 입력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뭐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엑셀 파일을 만들던 또는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값을 긁고 오든 어쨌든 그러셔가지고 퍼포먼스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자동 계산은 안 되니까 그 테이블 포맷에 맞춰가지고 입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음 탭에 보면은 스트렝스 강도 감소에 대해서도 묘사를 해야 되는데, 보가 아니라 기둥이니까 강축과 약축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DL 값은 우리가 그 코드에서 찾은 A 값이잖아요. A 값. 그걸 기둥이니까 강축과 약축의 각각 A 값을 찾아가지고 DL 값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DL분의 DR은 보에서도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입력하면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수치에서 오류가 나서 약간 크게 입력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꼭 1.1051 필요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1보다 조금 큰 값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도가 감소할 때 보통 네거티브 스티프니스라 그래가지고 10% 디폴트를 10%씩 봐가지고 차감을 하면서 보통 범용 프로그램들은 수치 해석을 해요. 젠도 그렇고 아마 이탭스도 그럴 겁니다. 그게 디폴트로 10%로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10%로. 그러니까 10%라는 얘기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떨어지게끔 내부적으로 묘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백폰 커브를 뚝 떨어지게 입력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범용 프로그램들은 보통 이 부분에 수치 해석 에러가 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10%씩 잘라가지고 완만하게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잘 안 보이는 해석 옵션 같은 데 있어요. 그걸 급격하게 바꿔줘야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입력한 거랑 상관없이. 근데 퍼포먼스는 그냥 이 그래프가 그대로 먹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구간에 걸리는 경우가 보통은 우리가 제대로 설계를 했으면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키워줘도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재수없게 지진 하중이 커가지고 수많은 부재들이 그 L 값 위치를 넘어서 가지고 X로까지 로테이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 구간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치 해석했을 때 오류가 많이 날 겁니다, 실제로는. 그게 타임 스텝상의 문제니까 사실 완만하게 넣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구현으로 보면. 자, 여기는 FU분의 FR이니까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잔류 강도에 대한 비율인 거예요. 잔류 강도를. 그랬을 때 이 밴딩과 액시얼 포스에 관련해서 각각 다른 값을 넣는 거예요. 힘에 대해서 잔류 강도 비율이라든가 충력에 대한 잔류 강도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0.11, 0.11이라는 게 어디 기준으로 넣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알 수도 없을 거예요. 어디 논문에 있을 수도 있고 할 텐데, 0.3 이하 정도 값으로 보통 그냥 비슷한 값으로 입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것도 다 실험과 여러 가지 이런 연구들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적당한 값을 갖다 써야 되는데, 실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에서의 기본 가정들, 이런 수치에서에 대한 기본 가정들까지 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뭔가에 대한 오차를 허용을 하는 거죠. 코릴레이션을 해가지고 실험이랑 잘 맞다는 것도 이런 오차가 많이 있지만 에너지 계수라든가 이런 팩터 값을 고쳐가면서 강제로 맞춰버리는 거잖아요. 다른 오차들을 어떻게 보면은. 물론 실험할 때 파이브 모델 더 많이 쓰겠지만.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지난번 강의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요것도 제가 그때는 재미나 있었었는데 요 값 넣고 매뉴얼뿐만 아니라 여러 문헌 조사해 가지고 요런 값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딥서치나 이런 걸 해보시면은요. 충력에 대해서는 보통 이런 이유로 이런 값 범위를 쓰고, 밴딩에 대해서는 이런 범위고 이런 값들을 보통 쓴다라는 걸 ASC 코드랑 잡다한 문서들 다 읽어가지고 잘 정리를 해줍니다. 제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한 1년 전에 한번 설명해 드리고 지금 까먹었는데, 그래서 이런 값들은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정말 잘 알기만 하면은 정말 좋은 값이 들어가가지고 해석 결과를 되게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반 실무자 범위에서 할 때는 이런 값들의 의미가 정확한 값들을 사실 알기 힘드니까 어떤 특정 레인지에 있는 값들을 그냥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제대로 된 값을 쓰시고 싶으시면은 요즘 세상 좋아졌으니까 일단 그렇게 서칭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꽤 만족스러운 값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공부할 내용도 많고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 20년 전에 그런 세상이었으면 미친 듯이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신기술들이 지금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이 필요합니다. 입력 창을 설명하면서도 제가 더 힘들어요. 설명드리기가. 이게 굉장히 너무 항목이 많아서 이 디포메이션 캐퍼시티도 여기 보시면 어쨌든 5개 항목을 넣는 거는 보랑 같잖아요. 그죠? 그럼 요 3개만, 4개 입력했는데 요것도 아마 ASC 4-13에 있는 테이블에서 ABC 값을 2, 3, 4번에 넣고 1번에 아마 항목 회전각 값을 넣은 걸 거예요. 그렇게 제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게 지금 앞부분에 보면 다 약축, 강축으로 나눠서 넣었잖아요. 항목을. 근데 요 디포메이션 캐퍼시티 값은 하나만 들어가요. 지금 하나만 3축에 대해서. 그럼 2축은 보관해서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2축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2축, 3축에 대한 이 값들을 다 코드 베이스로 계산해 와요. 그죠? 근데 퍼폼 입력하는 게 없어요. 여기 보면은 3축에 대한 값을 넣고 요 2축에 대한 거는 요 비율로, 특정 비율로 넣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그러면은 강도 비율로 하나 생각이 들어서 M0 값의 비율로 하나, 항목 회전각 값의 비율로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침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물어보면은 산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똑똑한 애들이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만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값들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32가 제가 이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걸 만드신 분은 훨씬 더 저보다 많이 알아가지고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그냥 약축과 강축에 대해서 ABC 값, 그 허용 소성 회전각 찾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비율 나눠가지고 거기서 가장 적절한 값으로, 안전적인 값으로 갖다 쓰셨을 수도 있겠죠. 예. 어느 게 딱 정답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입력 항목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다 설명을 드렸구나. 자, 표본에서 보면은 자, 테이블에서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보에서 보셨던 것처럼 좌측에 있는 그 메뉴에서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라는 걸 세팅한 다음에 크로스 섹션 갖다 가지고 오고 크로스 섹션에 관련된 단면 재상수가 붙어 있고 6개가 탄성계수 포화송비가 해서 탄성 단면까지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요 뒤에 항목들이 아까 전에 그 대화창에서 봤을 듯이 충력에 대한 항목, 균형점에서의 약축, 강축에 대한 모멘트 값,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밑에 DU라든가 DX에 해당되는 로테이션이라든가 변이 값들, 뭐 이런 것들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또 PM 상관들을 그리기 위해서 디폴트로 쓰는 값들,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생짜로 엑셀 포맷으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블에서 하나, 대화창에서 하나 만들어서 테이블 만들고, 거기서 어떤 조건들이 바뀌어야 되는지 확인해가지고 그걸 이제 바꿔서 어쨌든 작업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 멀티로. 근데 하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입력 항목이 너무 많아서. 근데 어쨌든 기둥은 보통 단면이 많이 변하는 게 아니니까 만들어야 될 개수는 작은 거예요, 보보다. 여기도 보면은 10개밖에 없잖아요. 어쨌든.